안녕하세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의 뉴스를 돌아보는 클릭베스트 컷. 5월까지 대선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치부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정치부 김종성입니다. 19대 대선에 나설 각 정당의 대표 주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역시 당별 경선 레이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까지 정말 시끌시끌한 한 주였습니다. 네, 대선이 이제 3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사진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진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더불어민주당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모습입니다. 지난 월요일 사진인데요. 표정만 봐도 알겠네요. 내가 이겼다, 열심히 해보겠다. 이 얼굴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첫 순회 경선지인 호남에서 승리한 직후에 이렇게 팔을 쭉 펴고 환호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60%가 넘는 표를 얻으면서 대세론에 불을 지폈는데요. 문 전 대표 캠프에서는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네, 지난 주만 하더라도 문 전 대표 전두환 표창 발언 논란에 선거 관련 정보 유출 등 악재가 겹치면서 심하게 가슴앓이를 했을 텐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과반 이상 득표가 가능할지 물음표가 달리기도 했는데 초과 목표를 달성한 것 아니냐 이런 고무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같은 날 사진입니다. 한 자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새 후보. 하지만 세 사람은 모두 다른 방향을 응시하고 있죠. 호남 경선에서 생각보다 많은 표를 받지 못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무덤덤한 표정이 눈에 들어오고요. 3위를 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약간 멋쩍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세 사람 간 정말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의 선거관리 시스템에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 배를 탄 동지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상대를 쓰러뜨려야 내가 사는 이 냉혹한 승부 현실 앞에서 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훈훈한 외모 때문에 안개비라고도 불렸던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터프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호남 경선 당일 이렇게 열정적으로 정견 발표를 했지만 안 지사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1위 문재인 후보와의 갈등의 골도 갈수록 깊어만 가는 모습인데요. 네, 안 지사는 호남 경선에서 졌지만 지지자들에게 달려가서 김대중과 노무현의 못다 이룬 길 오늘 출발합니다. 라고 외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두고 안 지사가 다음 주 마지막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단의 참여를 독려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또 다른 추격자의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날 첫 경선에서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 안희정 지사와 채 1%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위와 큰 격차가 나는 지지율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 분명 고민이 될 겁니다. 이 시장의 경우 경쟁도 경쟁이지만 경선 이후에 당의 결집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선 시스템과 관련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 우리는 팀이다. 당을 신뢰해야 한다. 부족함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당을 불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 당이 사분오열하는 것만은 막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역대 경선에서 호남의 지지를 받은 민주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낙점됐다는 점에서 두 후보가 문 전 대표를 뒤집기가 더욱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도 문 전 대표의 독주가 이 경선에 대한 국민들의 흥미를 떨어뜨려서 본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 사진 무척이나 강렬합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의 눈빛 그리고 두 손을 불끈 쥔 몸짓. 뭔가 굉장히 역동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일요일 사진인데요. 이날 안 전 대표는 광주, 전남, 제주 권역에 이어서 전북 경선까지 2연승을 달리며 대권 도전을 위한 발판을 닦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철수 후보 하면은 반듯한 이미지, 모범생 이미지였는데 확 달라졌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5년 전 사진 비교해보려고 한 장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보시죠. 네, 5년 전 사진 2012년 9월입니다. 18대 대선 때였죠. 안철수 전 대표는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었는데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모습입니다. 헤어스타일부터 지금과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가르마를 타서 이마를 훤히 들여대 모여서 시원시원한 모습이었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차분한 모습으로 대선 전국에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은 뭔가 비장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진은 약간 슬퍼 보이기도 합니다. 원래 샤이 안철수 이렇게 좀 표현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터프 안철수로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발언 내용이나 발성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을 이길 승부사 누굽니까? 문재인을 이길 개혁가 누굽니까?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 누굽니까? 와, 목소리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강한 네. 이미지를 꺼내들고 강철수로 변신한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 보셨는데요. 다음 사진도 안 전 대표의 적극적인 태도를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넘겨볼까요? 먹는 사진, 먹방이네요. 그렇습니다. 배도 참 고플 것 같은데 지금 안 전 대표가 드시는 게 순대 맞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이죠. 표정이 익살스럽기까지 합니다. 네. 본인에게 씌워진 정돈, 차분 이런 프레임을 벗어던지고 적극적이고 주위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를 쌓으려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경선에서 안 전 대표는 손학규 전 대표와 박주선 국회부의장을 여유 있게 앞서고 있는데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되겠다면서 가속 페달을 꾸준히 밟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 사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홍준표 경남지사입니다. 네. 김종성 기자, 네네.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기차도 보이고요. 저는 알겠습니다. 이게 모래시계 같은데 모래시계 공원입니다. 이 모래시계 여주인공이 고현정 씨였죠? 이 기차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게 방송이 나가고 당시에 관광 명소가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걸 아는 거 보니까 김 기자도 결코 적지 않은 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 모래시계로 유명세를 탄 정동진입니다. 네, 홍준표 지사가 이곳에 왜 왔느냐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홍 지사가 바로 드라마 모래시계 속 주인공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죠. 네, 홍 지사가 1993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에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했는데요. 노태우 정부의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원 전 의원 등 이 권력 실세를 구속하면서 정의검사, 모래시계 검사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점이 재밌나요? 자, 홍 지사 점퍼를 보십시오. 아주 강렬한 빨간색인데 유독 홍 지사가 빨간색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제 말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보십시오. 최근 홍 지사와 부인 이순삼 여사가 나란히 있는데 두 사람 각각 빨간색 타이와 스카프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많이 튀는 색깔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알 것 같아요. 원래 홍 지사가 빨간색 사랑하는 모습 저희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습니다. 연합뉴스 데이터베이스에는 홍 지사 사진을 저희가 쭉 검색해 봤는데 하나같이 이 빨간색 넥타이나 뭐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16년 전인 2001년 사진입니다. 네. 이회창 전 총재도 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빨간 넥타이, 잘 보이진 않지만 빨간 넥타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찾아낸 빨간 넥타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빨간 넥타이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17년 가까이 빨간색에 집착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입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자, 한술 더 떠서 빨간색 상의에 빨간색 넥타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 지사는 우파 스트롱맨을 강조하고자 빨간색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도 빨간색 타이와 점퍼로 강렬한 인식을 심어줬는데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 28일이죠.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유승민 의원입니다. 이 사진은 정견 발표를 하기 전의 사진인데요. 지지를 호소하면서 큰절을 하고 있습니다. 양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열심히 뛰겠다, 잘해보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 같은데 이날 유 의원 그리고 남경필 경기지사 대의원 현장 투표에 앞서서 한 표라도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결과는 유승민 의원의 승이었죠. 다음 사진입니다. 자, 발표 직후 두 사람은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짧은 경선이었지만 힘차게 달려온 서로를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유 의원을 축하하는 남지사의 표정, 그리고 이 남지사를 바라보는 유 의원의 표정에서는 서로를 격려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읽혔습니다. 네, 당원들 역시 상호 비방보다는 각자 지지하는 주자들을 응원하면서 다 같이 행사를 즐기는 분위기였다고 하죠. 바람직한 선거 문화가 아닌가 싶은데 이 바른정당은 정책 토론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네, 여기가 부산입니다. 이 정책 토론회 사진인데요. 스탠딩 토론회를 하고 있는 두 사람. 그런데 재밌는 게 원고가 없습니다. 어떤 당 보면은 원고 이렇게 보는 모습도 가끔 보이기도 하는데 과감한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형식적인 틀을 깬 것도 그렇고 대선 후보 토론회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토론회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네거티브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남지사가 주장하는 모병제에 대해서 유 의원은 징병이 아니라 모병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모병제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지 남 후보가 그렇지 않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약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네, 각 정당 주자들의 토론회를 보다 보면 어떤 발언을 문제 삼아서 설전을 벌이다가 정작 자신들의 공약이나 정책을 제대로 논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시청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에게도 그리 좋은 인상을 남기기는 어렵잖아요. 비록 당이나 주자들 지지율은 떨어지지만 토론 문화는 선두를 달렸지 않나 싶습니다. 새로운 보수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말씀하신 지지율 면에서는 정말 갈 길이 험난합니다.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주장해온 유 후보. 앞으로 바른정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창문 너머 김수남 검찰총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옆엔 김주현 대검 차장이 있고요. 김 총장, 수심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네, 이날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27일입니다. 오전 11시 반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전격적으로 발표됐고 그 직후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포착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지 엿새 만에 결정을 내린 건데 조기에 결단을 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런 신속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대선 국면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조사를 한 뒤에 검찰 내부에서는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런 기류가 강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김수남 검찰총장은 취임사와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법불 악위, 즉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검사는 그래야 한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날 검찰이 기자들에게 전체 문자를 보냈는데요. 네. 그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했으며 또 관련자들이 구속된 점 등에 미뤄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 반한다는 거였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영장 청구 대상 아닌가요? 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의 여론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됐을 거란 관측인데 총장으로선 자신을 임명한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2년 전 사진인데요. 2015년 12월 달의 사진입니다. 네. 당시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에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둘 다 미소를 짓고는 있는데 지금 같은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김 총장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번째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김수남 총장이 거취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퇴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런 이야기가 도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전직 검찰총장들 이른바 큰 일을 치르고 난 뒤에 꼭 사표를 냈습니다. 혼외 자녀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임한 최동욱 전 총장도 있었지만 이 과거 임채진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자신을 임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다 서거하자 총장직에서 물러났고요. 김영삼 정부에 선 김기수 전 총장이 김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를 구속 기소한 뒤 의원 면직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책임론을 더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결단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검찰 내부에선 임명권자에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검찰총장이 사퇴한다면 검찰 스스로 수사에 성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격이 된다면서 반대 의견도 나오는데요. 김 총장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이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검찰 소환조사에 이어 지난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자, 저 뒤에 카메라 기자들이 표정 하나, 몸짓 하나 담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 사진에선 보이지 않지만 박 전 대통령 앞에도 수많은 취재진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표정을 가까이에서 한번 잡아봤는데요. 같이 보시죠. 네, 검찰 소환 때처럼 위아래 짙은 감색 의상이란 점에서 전투복 모드라는 말도 나왔는데 표정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삼성동 자택으로 갔을 때나 지난 21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간간히 미소도 짓고 그런데 이번엔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은 채 서둘러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요. 박 전 대통령은 언론 노출 자체가 부담스러웠던 듯 다른 통로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부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피의자들과 같은 경로를 밟으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졌는데요. 다음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김종성 기자 누군지 아시겠죠? 네, 보도에서도 저희가 많이 접했던 인물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 부부의 모습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만나러 삼성동 자택을 찾아가는 사진인데요. 표정이 굉장히 착잡해 보입니다. 당연히 그럴 만도 하겠죠. 자택에서 나올 때 기자들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채 떠나서 안에서 어떤 말을 나눴는지 궁금증을 키웠습니다. 지만 씨 부부는 이후 서울 현충원에 들러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묘를 찾아서 참배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볼까요? 자, 이 사진에서도 우울한 기운이 느껴지죠. 윤상현, 유기준, 조원진 의원 등 이 친박계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네, 이 표정들이 침통 그 자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차를 타고 사저를 떠나는 모습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마치 같이 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날 밤새 삼성동 자택 근처를 지킨 지지자들도 많았죠. 다음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은 마치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데요. 네네. 자택 주변에 그 펜스를 마구 흔들고도 있고요. 이날 지지자 수백 명은 태극기를 흔들면서 우리 대통령님 절대 못 보낸다 이렇게 연신 외쳤습니다. 저희가 이 현장에서 들어온 영상, 사진 이런 걸 쭉 보지 않았습니까? 바닥에 아예 드러누워서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말한 지지자들도 있었고요. 어떤 남성 지지자는 언론사 사진 기자에게 먹고 있던 커피를 뿌리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국 법원 심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운명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영장 심사를 받은 역대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까지 얻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각 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각 당의 사활을 건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전히 정치권의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릭 베스트 컷. 5월까지 계속해서 대선 특집으로 방송되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의미 있는 대선 관련 사진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